정교조를 법의 노조라고 이렇게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정교조가 서울고법에 이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도 패소했고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조는 2013년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시적으로 노조 자격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로 정교조는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당장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당장 노조라는 명칭을 쓸 수도 없고 단체 협약 교섭권도 상실했고 전임 간부, 즉 정교조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정교조에서 전임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 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고 조합원 월급에서 노조비를 원천 징수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제 법원의 판결 직후 교육부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7개 교육청에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2월 20일까지 시행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부는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정교조 전임자 83명, 많았네요. 학교로 복귀 조치하라고 교육감에게 지시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런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도교육청이 정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일반 국민들은 시도교육청이 정교조 지부에 사무실을 지원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참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 교육부 역시 서대문구에 있는 정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 6억을 회수할 예정이랍니다. 교육부가 줬구만요. 본부금은. 14개 교육청이 정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 협약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나머지 교육청에 진행 중인 단체 교섭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다음 달 22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육감들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아마 야권이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있는 곳은 좀 반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시끄러울 거라 보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 1심에서도 법의 노조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데 정교조가 법의 노조 판결이 내려지니까 바로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갖고 가처분 신청이 지금까지 유효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권한은 가처분 신청 때문에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유지되다가 어제 2심에서 판결이 남으로써 이제 그것이 중단되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는 교육부 차원의 행정 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인 만큼 교육감들이 이행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정교조가요. 그럼 왜 법의 노조가 되느냐? 원래 직장을 상실한 노조원들은 조합원이라고 할 수가 없게 지금 노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교조에서 5만 중에서 해직 노조원이 9명인데 이 사람들을 노조원으로 하지 않게 되면 정교조가 법의 노조라고 처분을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9명 해직 교사를 지키려다가 5만 명의 노조가 임의단체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은 노조원이 아니다. 즉 노조원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를 놓고 보면 그 회사의 이 노동자들만 노조원인 거죠. 그런데 쫓겨난 노동자 9명을 우리는 노조원으로 취급하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정교조 집행부가 이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의 핵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의 노조원 9명, 즉 9명에 대해서, 해직교사 9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가 뭐라든 교육부가 뭐라든 교육청이 뭐라든 우리는 이 사람들 우리 노조원이다. 이런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라 생각해서 고집을 강경하게 피우다가 지금 5만 명이 다 법의 노조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참 기가 찬데요. 정교조가 한때 10만 명에 가까운 이런 조합원을 두고 있다가 지금
5만 3천 명만 남았는데 이 부분은 노조의 자격을 규정하는 다른 어떤 이 사업장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 부분은 허용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 회사 노조의 노조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전체가 다 옥세하는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5만 명이 또 강경투쟁을 벌여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뭐 전교조가 이념이 강하고 우리나라 교육에 과거에는 기여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노조인 부분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9명 때문에 5만 명이 자격을 상실하는 일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과연 투쟁이고 정체성인지, 차라리 그냥 5만 명이 따로 동거다 갖고 9명 먹이 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시비거리 하나 잘 잡았으니까 또 투쟁을 시작해 보십시오. 전북 익산에 할랄 식품 단지가 들어서고 그 단지는 의무적으로 이슬람 신도 무슬림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IS 테러의 동부가 기지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시민단체나 종교계에서 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제가 조금 아는 것도 있는데요. 옛날에 농시신부에 제가 연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육류를 해외로 수출하는 아주 큰 회사가 그 지역 근처가 기반이고 그 회사 쪽에서 역대 이 농림식품부나 농업계에서 큰 손이었죠. 정치권에도 영향력이 있었고 그래서 중동 수출한다면서 바람을 많이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지도 자기 근거지 옆에 끌고 간다 이런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뭐 어딘지 알 겁니다. 사람들 들으면요. 중동에 고기 먹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가 계속 퍼지다가 최근에 IS 테러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계되면서 이 시민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IS 근거지가 되는 걸 반대한다고 지금 데모까지 하고 나서고 시끄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까지 올 동안 정부가 명확하게 이 문제를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 기독교 단체들은 아예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할랄 식품 전용 단지 반대를 갖다가 표방을 했고요. 그리고 할랄 식품 공장을 50만 평 짓는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할랄 식품 전용 단지에는 무슬림 병원, 무슬림 학교를 짓는다. 이런 주장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할랄 식품은 이슬람 교도가 먹을 수 있는 식품 음식인데요. 알라의 이름으로 도축된 염소고기, 닭고기, 소고기, 각종 해산물, 채소, 과일, 곡류가 여기에 해당되고 돼지고기와 알코올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닭을 갖다가 계열화해가지고 닭 업체들이 엄청나게 세계적인 업체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닭 사육 노동자로 전락했다고 제가 한번 방송을 했죠. 중동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고기가 닭입니다. 이 닭을 중동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슬람 신도들이니까 다 할랄로 처리를 한 걸 중동에 수출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닭 지금 이 계열화된 큰 회사가 전북에 있지 않습니까? 익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익산에다가 이걸 짓게 됐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어떤 특정 업체와 연관된 그런 해외 수출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하필 익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는 또 그런 특정 업체의 이야기나 정기했던 수출 부분을 자기들의 실적화하기 위해서 농수산품의 새로운 수출 돌파구가 할랄 식품이다. 할랄 시장이 1년에 어마어마하다. 2조 5천억 달러가 넘는다. 이 시장에 우리가 진출해야 되고 2017년에는 15억 달러 수출하려고 한다. 농림부는 또 실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갖고 올 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시끄러워지니까
농림부가 어제 자료를 내고요. 전북 익산에 할랄 식품 단지를 건설한다는 건 잘못된 소문이고 결정되지도 않았다. 즉 왜 보도자료를 냈느냐. 최근에 종교단체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자, 이 농림부는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50만 평이고 이 할랄 식품 기업에 50년간 무상 임대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중인 수출 지향형 식품 단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식품 기업은 클러스터 안에 지정된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하는데 현재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외국 기업 중 이슬람 기업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이곳을 근거지로 이슬람 신도 집단 거주지가 형성돼 테러의 배후지가 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근거가 약화됐는데 할랄 식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4인 이하의 무슬림을 고용해야 된다고 알려진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슬림 집단 거주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적다. 할랄 도축장에는 3인 내에 무슬림이 필요하지만 국가식품 클러스터 안에는 만들 수 없다. 자, 국가식품 클러스터 안에 중동에 수출하려고 하는 지금 수출 시장이 제일 큰 게 중동이라는 건 농림부도 알고 있을 거고 거기에 수출하려고 하는 뭡니까? 육류, 닭고기라든지 소고기, 염소고기 부분에 대해서 가공을 할 거 아닙니까? 가공 안 하면서 뭘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수출 식품 클러스터를 만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애매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오해가 제기되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명확하게 농림부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북 익산에 닭고기 공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내가 볼 때는 100% 들어갈 거고 그러면 닭을 잡아서 닭고기로 해서 수출을 하려면 중동에 할랄이 돼야 될 거고 할랄을 하려면 어쨌든 도축장도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슬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림부가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수출을 해서 얻는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또 가지고 올 여파. 자, 우리가 중국 사람 좋아하다가 제주도 집터에 가는 꼴이나 한국에 뭐 중국 관광객들 와서 이득 본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곧 이득뿐입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출하고 그 수출을 하기 위한 근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슬림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또 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하고 가야죠. 저보고 뭐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래 댓글 달았대요. 입만 열면 중국 가는 사람이다. 제가 중국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 등한시한 채 마치 중국이 우리의 삶을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 있고 중국이 우리의 통일을 도와줄 거라는 환상이 너무 있어서 정신 차리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